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오늘 오전에 민주당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이제는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를 이제는 정상화하자. 이게 지금은 비정상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다라고 해서 법사위원장까지 장악을 한 것인데 이제는 원위치로 돌려라. 정상화시켜라. 참 이렇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내용으로 주진우 의원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 제가 기분이 다 좋아지는 아주 훌륭한 이 직격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사람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당개혁 방침,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9월 초에 열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그 전에 이재명에 대해서 공개적인 질의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자신의 지금 재판이 있다. 대북 송금 재판도 있고 선거법 위반, 오는 18일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응답하라. 공개적으로 응답하라. 이 재판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하라라고 짚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 방탄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방탄 입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에, 그러니까 오늘 이 주진우와 김용태 아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내용으로 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다. 평가할 만합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의 이 법사위원장은 이제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 정청래가 맡아오면서 민주당이 주장한 것입니다. 이게 지난 4, 50년 동안에 이 국회 관례를 완전히 어기는 것이었는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분리한다. 정당을 분리한다. 그래야 이게 균형이 맞는 것이죠. 국회의장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 개원과 관련해서 또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한 정당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함께 하게 되면 법사위원장은 사실은 상임위 중에 상임위입니다. 상임위의 꽃이죠.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곳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게 법사위입니다.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한 당에서 하게 되면 이 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함께 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한 것입니다. 이게 관례를 어긴 것이고 이게 국회 독재이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운영위, 법사위, 국회의장 모두 장악을 하면서 독식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없어졌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주진우의 기가 막힌 타이밍, 이 내용 아주 적절한 직격탄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특히 정청래는 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섭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도 현실적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반대할 수가 없고 민주당도 반대할 수가 없고 이재명 반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지난 4일 어처구니 없게도 대법관을 정원하는 법안을 법사위 이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이재명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게 좀 너무 서두르면 이 반발이 있을 수가 있다. 바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그 다음날 바로 출근길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법관을 정원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도 모르게 이렇게 국회 법사위에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있느냐. 대법원장이 행정처를 시켜서 국회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느냐.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춤하고 이재명이 물러서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주진우와 김용태의 오늘 이 직격탄은 이 이재명의 그러니까 방탄 입법에 대해서
뭐 전곡을 찌르는 것입니다. 뼈를 때리는 것입니다. 김용태도 물론 뭐 국민의힘 당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지만 내용이 좋았습니다. 타이밍도. 이재명 재판을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 좋다. 선거법 위반, 뭐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뭐 대법관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다 좋다. 그런데 이재명의 재판은 그대로 계속되어야 한다. 이재명을 위한 위인설법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 법안에서 지금 논쟁, 뭐 논란 의미 없습니다. 이재명만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이재명 방탄이 아니라면 뭐 이런 법안들 다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태가 지적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 재판을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 방탄이냐 방탄 아니냐. 그 부분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뭐 이런 법안들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 거기에다가 주진우가 아주 핵심을 찌른 것입니다. 이제 법사위원장 이런 식으로 법을, 대한민국의 법을, 이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모두 위헌이고, 이 법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제정을 하면 위인설법 이런 식의 법안들은 이재명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공포한다 하더라도 전부 위헌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법에 따르지도 않습니다. 이 법을 만든 국회도 따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법부 따르지도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사법부 국회에서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사문화된 법률도 많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한 당, 같은 당 출신이면 이게 짬짬이가 돼서 이런 식으로 법을 제대로, 법이 전 국민을 규제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만드는 법을 보면 법 자체 내에서도 모순이 일어납니다. 법 안에서도 이 내용이 정확하지도 않고 애매합니다. 지금 특검 법안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졸속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뭐 법을 만들다 보니까 제대로 법사위에서 검증도 하지 않으니까 전문가들이 법이 앞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정하는 과정에서 고치고 뭐 이런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이제는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김용태 뭐 이런 많은 법안들을 개정안을 내겠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방탄용이냐 아니냐 이 부분만 밝혀라. 이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주진우와 김용태 오늘 훌륭한,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고 김용태는 기자회견까지 가졌습니다. 평가받을 만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김용태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가진 이유가 내일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결정이 되죠. 전당대회로 갈 거냐,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아니면 또 비대위로 갈 것이냐. 김용태의 임기가 이달 말로 끝이 납니다. 김용태가 물러나고 새 비대위를 꾸려야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당 개혁 방안,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이 당론을 바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연 것은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이제 김용태도 사퇴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권성동도 물러났기 때문에 김용태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 답을 내놓은 겁니다. 승부수를 던진 것이죠. 자신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이제 당론으로 정해놓은 것, 이걸 파기를 하고 계엄 반대, 탄핵 찬성으로 정한다. 이제 털고 가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결론도 나온 만큼 이걸 뭐 지금 찬반 논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뭐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 그 다음 지금 전당대회도 9월 초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전당대회 보통 걸리는 시간을 2달로 봅니다. 뭐 8월 말을 해도 괜찮을 텐데 9월 초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보이고요. 지금 전당대회로 가느냐 또 비대위로 가느냐라는 건데 전당대회로 가야 합니다. 또 비대위로 가서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비대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걸 내세우는데 오히려 더 갈등이 더 불거질 뿐입니다. 비대위로 가는 것이. 전당대회로 가서 8월 말로 가고 김용태가 만약 재신임을 받는다면 뭐 또 비대위를 구성해서 전당대회 관리하는 그럴 필요는 없다. 이 김용태의 임기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오늘 김용태가 이야기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김용태가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에 김문수 후보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개혁적인 이미지,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 이 추대가 된 건데 좀 사실은 도움이 크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제 역할을 그렇게 기대만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은 뭐 그런 대로 잘 수습하는 방안이다. 이 김용태의 방안을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소위 주류인 친윤들도 이 김용태가 하는 이런 개혁안, 9월 초 전당대회, 그 다음 뭐 이제 비대위가 새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전당대회 관리입니다. 이 부분을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상향식 공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당개혁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상향식 공천은 이야기가 됩니다. 김용태 이야기는 이제 자기가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면서 이렇게 개혁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전당대회로 가자. 뭐 이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쪽에서는 이걸 찬성하고 있고 이 주류라고 하는 친윤 쪽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내일 의원총회에서 아마 이 결정이 될 겁니다. 김용태의 이 안을 완전히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태가 이렇게 당 개혁 부분에 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지난 대선 때도 이런 역할이 좀 필요했는데 그동안은 좀 미흡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재명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한 이재명 재판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입장을 밝혀라. 지금 뭐 방탄 입법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재명이 제외된다면 이재명을 위한 이런 입법이 아니라면 논의해 볼 수 있다. 이재명만 재판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 것은 나름대로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참 재밌는 것이 이 청년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언제나 이 이준석을 소멸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준석이 뭐 20대, 30대에 좀 이렇게 인기가 있고 8% 정도 득표를 했는데 이준석을 소멸시키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인들이 이준석만큼 인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준석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지금 뭐 이준석과 홍준표가 이 짬짬이가 돼서 홍준표가 저렇게 계속 또 패악질을 하고 있는데 의미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뭐 당을 자기들끼리 해보겠다 지금 국민의힘을 좀 밀어내고 이런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러려면 이준석을 대체할 김용태 같은 이런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가 살아나야 합니다. 재밌는 게 이준석을 제명하자 지금 국회에 청원이 40만을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5만을 넘으면 이제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이 부분을 논의를 해야 합니다. 제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국 민주당이 결정을 할 것인데 이건 지금 민주당은 제명 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준석의 소위 젓가락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을 제명시키려면 국회의원 200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혼자 제명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 국민의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준석 제명. 이 국회의원 제명은 이번 국회에 들어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이 국회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모두 국회의원 개별적인 이 투표에 맡깁니다. 국민의힘에도 이준석을 싫어하는 이준석이 문제가 많았다. 언제나 이 내부 총질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제명이 만약에 표결이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할 의원들이 꽤 많을 겁니다. 민주당이 이걸 추진하면 제명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손에 달렸다. 참 재밌는 현상인데 민주당이 이걸 추진할 것이냐. 민주당으로서는 딜레마죠. 이 이준석이 있어서 지난 대선에서도 사실은 이재명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국민의힘과 이준석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제명하지 않아야 하는데 젓가락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개딸들이 이준석 제명하라라고 40만 육박하고 있다. 물론 다 개딸만은 아니겠지만 민주당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은 일단은 이준석을 제명하는 쪽으로 약간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사실은 제명을 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준석으로서는 지금 국민의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게 된 겁니다. 제가 이준석 뭐 제명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김용태를 비롯해서 청년 정치인들이 이준석이 갖고 있는 이런 뭐 청년 정치의 상징
소위 20대, 30대 남자들, 남성 위주로 지지를 얻고 있는 이 부분을 소멸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전국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연말까지 조기 대선이 또 치러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 이재명의 방탄에 맞서서 야권이 전체가 뭉쳐야 합니다. 근데 야권이라고 해도 지금 뭐 사실은 이 이준석 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이준석, 홍준표는 뭐 거의 이제 패악질하는 수준이니까 이준석 이 부분, 제명과 이준석의 소멸 또는 이준석과의 그 협력할 수 있는 여지 부분, 이런 부분들이 큰 변수로 떠올라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